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내일이 금요일이라고 표현해서 오늘 금요일인 줄 알고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댓글에 오늘 목요일입니다 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아르바이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금요일에 대한 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금요일인갑다 하고 이제 그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금요일은 조금 평일하고 다르게 매매할 때 조금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위험 관리를 하는 쪽으로 종목을 잡더라도 우량주 쪽보다는 그 약간 그 지수하고 좀 별개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종목 쪽으로 주로 이제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인 줄 알고 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생에서 하루를 더 번 것 같은 그런 느낌, 왠지 이익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873만 원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9만 원입니다. 그 7연승까지 하고 나서 어제 수익 오늘 손실 이렇게 이제 수익 손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발이 다 됐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더 큰 도약을 위한 그 한 타임 쉬는 타임인가 이래 싶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입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다우지수는 보합에서 끝이 났는데 기술주가 2%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그 기술주들이 그 특별하게 무슨 악재 같은 것도 없었는 것 같은데 테슬라하고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좀 올랐다 보니까 그 애플 지금 내려왔죠. 한 2% 정도. 테슬라를 한번 볼까요? 별로 오른 것도 없었는데 테슬라, 애플 뭐 이런 기술주들이 대거 밀리면서 그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는 비교적 선방했는데요. 나스닥이 조금 모양이 안 좋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우리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그 미국 선물 지수가 오늘 하루 종일 플러스 한 0.2 정도로 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그런 쪽을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니까 코스닥 지수가 무사히 상승 전환 시키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나름대로 좀 견조했다.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닥을 한 1200억대, 1300억대까지 확 매도했었는데 다시 줄여갖고 800억대로 이것도 조금 보면 외국인들 하는 행동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게 매도하려면 계속 매도하지. 한꺼번에 그냥 한 1300억대로 확 매도했다가 그 반등하면 다시 삽니다 또. 그러니까 확 던져가지고 쭉 빠지면 밑에서 사게 잡으려고 이제 그 누르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비중을 줄이겠다 해서 이제 매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번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확 던져가지고 시장을 확 꺾어가고 쭉 떨어뜨려 놓고 꺾어지나 안 꺾어지나 보자 이렇게 확 던져가지고 쭉 빠지면 밑에서 새로 받겠다 이런 의미로 배팅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팅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던졌는데 그걸 개인들이 받았고 기관이 이 기관들이 좀 눈치는 빠릅니다. 이게 한 4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빠지고 있을 때 코스닥 일이 빠지고 있을 때 기관들이 매수해갖고 들어올릴 때는 보통 저녁에 보면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력 이런 데서 그 기관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저녁에 미증시는 반등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뭐 크게 반등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올라간 게 조금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하지 않고 이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나름 선방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불안감을 가지긴 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일단 내일 장 초반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시황이 오른다 내린다로 표현하기 어려운 애매한 자리다. 오를 것 같기도 하면서 내릴 것 같기도 한 이런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자리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방향이.
그다음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 얼마였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그 1.7%대 있다가 1.6%대 됐으니까 약간 안정적으로 내려왔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 1.5%대로 내려가줘야 이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였고요. 그다음 제가 보였던 종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은 종목들 따로 설명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시간의 거래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리엔탈 증권까지 시간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러셀, 잉글우드랩, 한국경제TV 이렇게 세 종목 갖고 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HSD 엔진하고 한국큐빅하고 오리엔탈 전공 이렇게 잡았거든요. HSD 엔진하고 오리엔탈 전공은 조선 관련해서 지금 스웨즈 운하에 컨테이너선이 하나가 끼어가지고 좌초됐다 그러나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스웨즈 운하를 막아버려가지고 스웨즈 운하에 큰 배들이 못 지나가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워낙 큰 배다 보니까 파도에 휩쓸려갖고 이렇게 멈춰버렸는데 지금 서서히 빼내고는 있는데 그거 다 빼내야 배들이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스웨즈 운하로 유조선이 지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상승은 조선 관련 부품주들의 상승 이런 관점으로 해서 이 두 종목을 잡았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오늘 반응이 좀 나오려고 그러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건 무슨 특별한 것보다는 좌초된 배를 빼내기만 하면 다시 정상으로 복구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손해 안 보고 정리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생각합니다. HSD 엔진하고 오리엔탈 전공 둘 다 거의 한 0.6% 정도 선에서 그냥 수수료 챙기고 그냥 정리했고 한국 큐빅은 마이너스 한 30원 정도 마이너스 한 0.6%인가 그때 손절했습니다. 이것도 힘이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시장 상황이 애매하니까 여러 종목 가져가기 하다 싶어서 그냥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큰 메리트가 있어 잡은 건 아니었고요. 국제유가 상승하고 조선 부품주들이 올라가니까 한번 오늘 승부를 급등하는가 보자 이러고 샀는데 급등 안 하길래 그냥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세 종목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세 종목에 지금 계속 집착에 가까운 집중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셀하고 한국경제TV인데요. 한국경제TV는 윤석열 관련주로 제가 잡았는데 이 종목은 어제 올릴 때 보면 세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상황 봐서 이제 끌어올리려고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세력들도 시장 상황 봐가면서 땡겨 올리기 때문에 딱 기회를 노렸다가 순식간에 확 땡겨 올리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보통 합니다. 어제도 보시면 그냥 빌빌거리고 있다가 땡겨 올릴 때는 확 땡겨 올려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오늘은 그냥 끌어올리지 않고 관망하는 세력이 관망해버리면 흘러내리게 돼 있거든요. 개인들이 여기서 따라온 개미들이 아닌가 싶어서 던지고 오래 못 버팁니다. 던지고 딴 데로 가죠 보통. 그래서 한국경제TV는 100만원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언젠가는 시세를 한번 줄 것 같아서 지금 윤석열 관련주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집니다.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관련주를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일단 지지율 1위라는 부분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 오늘 방송에서 이 정치 전문가의 어떤 견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탁 무릎을 치면서 이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요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하고 나면 국민의힘에서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떠날 것 같습니다. 붙들어도 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의힘은 벌장 다 봤기 때문에 떠날 것 같습니다. 근데 떠나고 났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 맡아갖고 다 당선시켰거든요. 박근혜 캠프에서 당선시켰고 문재인 캠프에서 당선시켰고 요번에 왔는데 오세훈 후보가 또 당선됐죠. 그래서 선거에만큼은 상당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떠나서 그냥 홀로 이렇게 제갈공명이 제하에 있듯이 있으면 윤석열 총장이 인사하러 가서 삼고 처리를 하든 식고 처리를 하든 찾아가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김종인 위원장만 모시고 오면 새로운 야권이 하나 형성될 수 있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진작부터 인생에서
별을 잡는 순간이 있다, 뭐 이런 윤석열 총장을 빗대가지고, 그리고 요번에 사퇴했을 때도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5, 6월쯤에 정계 진출한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 더 늦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권 후보 진출을 5, 6월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훈수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지금 늦어도 5월달이나 6월달까지에 내가 대통령 후보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이제 사람들이 새를 집결해 갖고 뭐 당을 만들든지 어떻게 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하면 그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오만 잡탕밥처럼 막 태극기 부태를 비롯한 오만 그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까지 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혼란한 상황에서 거기다 뭐 홍준표 뭐부터 김무성 해가고 쟁쟁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거는 버리는 말이다 하고 버리고 나갈 것 같아요. 가서 제야 있으면 윤석열 전 총장이 찾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제가 이게 말씀 길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매매하는 종목이 윤석열 관련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관련주를 설명하는데 윤석열 그 전 총장에 대한 그 전망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깨끗한 나라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마스크 휴지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이 상한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뭐 마스크 관련 웰크론이고부터 해서 모나리, 적어도 그 있죠. 깨끗한 나라하고 같은 상백을 이루는 종목이 모나리자입니다. 못 가죠. 똑같은 휴지인데도 불구하고 못 갔는데 얘 혼자 상한가 갔습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깨끗한 나라가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회이사가 윤석열 총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관계되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돼서 상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나라가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후보로 나가서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거 없이 깨끗한 나라가 다 종목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이걸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얘는 2배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떨어질 것 같으면 한가 갑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총장이 만나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만나서 뭘 한다는 얘기하고 만나려고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지지율이 지금 워낙 높기 때문에 대권 후보로서 사람들 인식이 팍 박히죠. 만약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총장이 만나가 밥 한 그릇 먹었다 그러면 대권 후보의 가능성이 지금 50% 같으면 80%까지 뛰어오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5, 6월까지는 그 정계 진출 선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윤석열 총장은 지금 그 대권 후보 욕심이 있기 때문에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뭔가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션을 취한다는 얘기죠. 그럼 6월까지만 보유하고 있으면 대통령 출마 선언하는 순간에 또 한 번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윤석열 관련주를 제가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게 보는 윤씨 정치인, 파평 윤씨 정치인 애니 능률 대장처럼 보이고 멀리 왔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을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그래서 대장인 줄은 알지만 대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 후발주들이 따라 올라갑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얘들이 올라가는 거죠. 기존 많이 갔던 애들은 조금 쉬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계속 끌어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기존 많이 갔던 애들은 조금 쉬고 대신에 깨끗한 나라하고는 승일이라는 종목도 이 편입이 됐던 것 같아요. 벌써 이미 한번 여기서 편입해가지고 그 한번 누르고 나서 오늘 다시 상한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9,000원 하던 종목이 벌써 2만원 넘어갔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심 테마는 윤석열 관련 주가 가장 중심 테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쪽으로 가지 않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러셀이라든가 한국경제TV 이 종목을 굳이 계속 잡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한 나라의 사회이사가 그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이건 그런 쪽에 그 조사하는 사람이 제가 조사해갖고도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세력들이 돈의 힘으로 밀어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확 끌어올리면서 게시판에 사회이사가 윤석열 총장하고 어떻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개미들이 그걸 인정해주면서 한거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부터 깨끗한 나라는 윤석열 관련주다 하고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내일 또 갭으로 뜨게 된다 이런 얘기죠. 윤석열 관련주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세력이나
어떤 정보력이 있으면 이거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미 한번 해먹고 지나갔는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러셀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간 게 반도체 장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윤석열 관련주로는 아직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한번 그 후발주로서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얘를 계속 이제 잡고 있는 겁니다. 급등은 하기 힘들지 몰라도 위험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락은 덜 할 것 같으니까 얘를 잡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경제TV 잡은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올라오고 나서 지금 조정받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혼자서 그냥 쭉 빠질 일은 잘 없다는 얘기죠. 횡보를 하다가 기회를 봐서 급등할 수 있지 싶어서 그냥 이 종목을 잡은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국경제TV는 세력들이 그냥 가볍게 확 당겨 올리고 확 내리고 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냥 100만원만 갖고 있는 거고, 러셀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지금 많이 터지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거의 한 어제 1100만 주였는데 오늘 700만 주 정도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종목 움직임은 보시면 5분봉입니다. 자, 여기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쫙 올라갔죠. 저도 그 어제 100만원치 가지고 있었는데 쫙 올라갈 때 여기에 25만원치 팔았어요. 여기서. $5,800원에 25만원치 팔았습니다. 여기서. 줄 딱 끊어놓고 이제 여기 넘어가면 팔겠다고 이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다시 좀 밀려버렸어요. 여기 한번 팔고 그다음 더 올라가면 계속 이제 익실하려고 그랬는데 밀려가지고 확 빠져버렸습니다. 아마도 여기 게시판 보니까 뭐 용너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단타하는 사람이 싶은데 확 들어오면 시장이 쫙 올라가는데 그 사람 이름 나올 때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꼬리 달고 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로 확 들어오면 이 사람 혼자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게 그 공개 방송 같은 데서 직접 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제가 이 사람 전혀 모르고 그냥 짐작으로 만약에 그 자기가 매매하고 있는 거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종목을 그 뭐 어느 정도 좀 큰 금액으로 확 매수하면 확 매수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방송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이제 우 몰려 들어갔고 따라 들어와서 쫙 빼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빠진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들어오는 이유는 단기간에 어떤 변화가 생기죠. 단타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급등했다가 급락하더라도 급등하는 이 기회에 내가 먹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운 좋게 여기 잡은 사람은 올라갈 때 여기쯤에서 팔았을 거고, 여기서 잡은 사람은 여기서 팔았을 거고, 여기서 잡은 사람은 못 팔고 물려갖고 여기서 손절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그림상으로 보면 그 여기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들 평균 내면은 손실입니다. 번 놈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짓거리를 계속 하는 것은 욕는지 뭔지 그 사람이 사기만 하면 급등했다가 빠지기 때문에 급등할 때 운 좋게 잘 얻어 걸려갖고 여기쯤에서 잡아갖고 빠르게 이익 실현하고 빠질 수 있다. 이게 내가 남들보다 나는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단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힘으로 올라갔다 쭉 빠져버리니까 단타 다 빠져버리고 하니까 그냥 힘이 없죠.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허탈합니다. 가만히 놔놨으면 차곡차곡 해갖고 요렇게 올라갔을 건데 순식간에 욱 들어갖고 땡겼다가 싹 빠져나가 버리고 나니까 이제 물린 사람만 남은 겁니다. 시체만. 이 물린 사람들이 정리 안 돼갖고 지금 계속 시간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도 잔량이 지금 보시면 매도 잔량이 많을 거예요. 많죠. 여기서 다 못 팔았는 사람이 혹시 올라갈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못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제는 이제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이 러셀이라는 종목을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르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단지 용너라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왔을 뿐이죠. 그럼 이렇게 모양이 생기고 나면 그림 보고 이것도 당했네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윤석열인지 뭔지 이런 것도 모릅니다. 이제 게시판 걸 보고 이게 윤석열 관련주구나 그러고 좀 찾아보는 사람은 반도체 쪽이구나 이 정도 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난 물렸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 매도 잔량이 많은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영 삐리리 하고 한 것 같으면 물린 사람 때문에 밑으로 쭉 빠졌다가 올라갈 건데 지금 보시면은 매도 잔량이 빠르게 지금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걸려서 조금 아래쪽으로 살짝 누르는 느낌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중으로 정리되고 내일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거 없었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지금 위치가 보시면 오이선 위에 있죠. 그래서 상황만 윤석열 관련주가 좋기만 하다면 언제든지 돌아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내일 못 올라가면 다음 주에라도 위쪽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올라가는 힘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순식간에 그냥 뭐가 지나갔지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순식간에 휙 하고 끝나버렸죠. 이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방송 짧게 하고 싶었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뭐 긴 거에 대해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이제 사람들이 제 영상을 잘 안 본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렇더라도 스타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은 거를 억지로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러셀은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 잉글우드 랩인데요. 잉글우드 랩은 화장품 관련주인데 이거 참 이 종목도 안타깝습니다. 잉글우드 랩하고 모회사인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두 종목을 제가 여기서 같이 잡았습니다. 100만원 100만원 잡았었는데 이거 정리하고 잉글우드 랩 쪽으로 몰았습니다. 몰았는데 잉글우드 랩은 지금 여기서 밀렸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빠지면 같이 빠져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제대로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해서 뭐 코로나 진정되는 분위기 이걸 타고 지금 계속 밀어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세력이 밀어올리는 것 같고 잉글우드 랩 쪽은 여기서 끌어올렸다가 이 꼬리 쪽에 여기 급등할 줄 알고 들어왔던 사람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계속 터는 것 같아요. 못 올라가게 막고만 있으면 견제만 하면 됩니다. 이거 막 매도를 막 안 치더라도 올라간다 싶을 때 그냥 물량을 오늘 같은 경우도 6,430원에 3만 주인가 4만 주 정도를 매도를 딱 걸어놨었어요. 장 초반에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급등 나왔다가 상승했다가 밀렸습니다. 여기서 쫙 밀리니까 쭉 당겨 올릴 때 올라가는 것다 싶어갖고 돌았던 사람이 지금 물려버렸죠. 몸 팔고 순식간에 빠져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6,430원에 이 자리에 호가창에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6,430원 이 자리에다가 4만주 매도를 딱 걸어놨습니다. 딱 걸어놓으니까 이걸 뚫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6,430 여기 4만주를 딱 걸어놓으니까 호가창에 걸어놔버리니까 4만주를 먹어줘야 올라가는데 먹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세력들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세력들이 거기다가 이제 받쳐놓은 겁니다. 못 올라가게. 그래서 여기서 딱 가드를 쳐놓으니까 자 여기서 물린 사람들 이미 이전에 물린 사람들 포함해서 여기에 물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좀 올라갈까 싶어서 봤는데 아침에 시작할 때 쫙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팔려고 딱 대기하는데 팔기 전에 바로 속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사람까지 다 묶여가지고 여기에 다 갇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4만주 매도 물량 딱 걸어놓으니까 이제부터 급한 사람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죠. 코스메카 코리아가 진짜고 잉글우드 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제 잉글우드 랩을 던지고 매도하고 뭐 값이 사든 뭐든 볼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던지고 보는 거죠. 쭉 던지가 쭉 빠져버립니다. 던지고 이걸 가지고 코스메카 코리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팔고 나니까 이거 다 받아먹고 이제 서서히 땡겨 올리니까 매도할 물량이 더 이상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생겨갖고 하락시키려는 게 아니고 여기 물렸던 사람들 털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횡보를 해서 털든 아니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든 어떤 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손절시키고 물려갖고 손해보고 다 팔도록 유도해갖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딱 4만주 여기 걸어놓고 다 받아먹었습니다. 4만주 걸어놔버리니까 알아서 그냥 자동행으로 저가에 그냥 막 던져갖고 쭉 던져서 순식간에 그냥 쭉 얽어진다 그냥 쭉 흩어졌습니다. 그냥 그래 다 떨어지고 나서 더 이상 파는 물량이 없으니까 조금만 사버리니까 순식간에 싹 땡겨 올라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오늘 다 했는지 아니면 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정리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관련주 중에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보다는 잉글우드 랩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 쪽에 관련한 이런 쪽으로 보면 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 중국 쪽이 유망해 보이긴 하는데 이츠한불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리아나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시진핑 방한 뭐 중국 관련해서 이제 올라가는 편인데 얘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오르는 것은 잉글우드 랩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걸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진짜 오리지널은 잉글우드 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 뉴욕에서 그 경제 제재가 봉쇄했던 거를 어느 정도 풀어가지고 정상화를 하는 지금 이제 약간 옆길로만 가겠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해외
정권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평가했는 내용이 오늘 나온 게 있었는데 조금 충격적인 거라서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일본이나 한국 같은 이런 아시아의 강대국들이 올 후반기에 가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손실을 볼 것이다. 이런 쪽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그 유럽 같은 이런 이스라엘 같은 이런 선진국 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너무 늦다는 거예요. 미국도 아주 빠르게 접종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거의 지금 전 국민의 30%가 지금 화이자를 다 맞았습니다. 화이자 모더나를. 그다음 영국도 아주 빠르게 맞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원래 한 그 전반기에 한 6월달 정도 되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전체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정상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접종했다는 그 확인서만 가지고 있으면 수영장이든 어디든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했는 화이자 백신 접종했는 사람들 그 뒤에 조사해 보니까 0.03%밖에 안 걸린답니다. 코로나가.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아스트라제니카 말고 화이자나 모더나가. 그만큼 효과 좋은 백신을 계속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이런 쪽에 화이자 백신을 빨리 맞고 있는 나라들은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백신이 늦기 때문에 늦기만 늦은 게 아니고 우린 지금 엉뚱하게 아스트라제니카를 맞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는 그런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뉴욕이 봉쇄 조치를 했다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풀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고 싶은 포인트는 미국이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종되고 나면 이제 확진자가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마스크를 벗고 정상 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동안 줄어들었던 화장품 그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잉글루드랩 같은 경우는 아마존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판매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매출 급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잡고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부터 이 자리에서 잡은 겁니다. 잡고 지금 올라와서 이익 실현 좀 하고 다시 잡고 해갖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그 보시면 잉글루드랩이 손실 나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잡아서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그 버리지 않고 이 종목을 잡은 이유는 경제 봉쇄가 좀 풀린다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전망이 있어 보여서 실적도 나름 괜찮고 그런 차원으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믿고 그냥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잉글루드랩은 오늘 비중을 더 높여가지고 원래 200만원, 300만원 있었죠. 100만원 더 잡아갖고 400만원 잡았고요. 러셀은, 원래 100만원 있었는데, 오늘 대폭 늘려갖고 380만원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제 종가에 잡았던 이 세 종목은 그냥 바로 정리했습니다. 본전에. 대충 이렇게 해서 종목을 집중해서, 잉글루드랩하고 러셀 이 두 종목 쪽으로 아주 집중해서 그렇게 현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가 한번 볼까요? 이 단일가가 좀 잘 나와야 내일 시초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잉글루드랩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러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좋다고 볼 수도 없네요. 한국경제TV 이 종목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흐름은 없고요. 이게 시간에 그래서만 상승해주면 일단 적어도 내 시초가에는 떠서 출발하니까 손실 안 보고 비중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물린 사람들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정리 다 시키고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딱 한 종목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또 이상하게 미상 발사체 이런 용어를 이번 정부 들어서 이 표현이 특이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피해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피해 호소인 뭐 이렇게 만들죠. 이런 단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미상의 발사체를 쐈답니다. 그러니까 이 뭔지 모르고 여튼간에 동해 바다로 뭔가가 날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쭉 하는데 보니까 탄도미사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협정 위반이죠. 그래서 그런 위반이 때문에 전쟁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게 된다까지 됩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 때
미상의 발사체를 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뭐 그건 별거 아니다 이래버렸기 때문에 이 발사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북 제재로 연결된다 그러면 이제 그 군사적인 긴장 이렇게 돼서 전쟁 관련주가 급등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직까지 모션이 안 나왔죠, 한 번도. 그래서 오늘 뭔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원래 대장격인 빅텍이 떠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떠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안 나왔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도 솔직히 지금 여기서 바로 뭐 미상의 발사체 쐈다고 해서 경제 추가 제재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북한하고 대화가 끊겨버리기 때문에 좀 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북한에서 쐈겠죠. 제재 들어올 것 같았으면 안 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됐기 때문에 당장 그 전쟁 위험 고조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하니까 이제 밀리는 겁니다, 쭉. 그래서 빅텍이 밀리고 그 다음에 뭐 빅텍 보통 이게 세트로 말하면 빅텍, 스페코, 그 다음에 뭐 포메탈, 한일 단조 뭐 이렇게 오늘은 포메탈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건 포메탈이 이재명 관련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땡겨 올리죠. 전쟁 관련해서 전쟁 관련주 움직이니까 포메탈이 그 빅텍보다 더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쫙 10% 넘게 올라갔었습니다. 강하게 올라갔는데 빅텍이 뒤로 밀려버리니까 꽝돼갖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관련주들은 조금 힘이 없죠. 윤석열 관련주에 비해서. 그래서 밀렸고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휴니드라는 종목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쟁 관련주 중에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그 올라서 끝난 종목이 휴니드입니다. 똑같은 전쟁 관련주인데 자 원래 이거 작년 6월 달쯤에 이때 북한하고 무슨 그 문제가 있었던 데인 것 같아요. 보십시오. 빅텍 대장으로서 대단하죠. 이 한 3,000원짜리가 지금 1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쫙 이렇게 일봉상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부대장격인 그 스페코 같이 올라가죠. 한일 단조도 올라갔을 겁니다. 보나 안 보나. 한일 단조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휴니드도 보시면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휴니드가 빅텍 못지않게 이게 대충 한 6,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15,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전쟁 관련주로 확실하게 인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특이하게 갭으로 떴다가 빅텍은 많이 밀렸죠, 뒤로. 다들 아시는 걸 제가 그냥 길게 설명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빅텍은 보시면 떴다가 거의 그 밑으로 확 빠져버렸습니다. 강원봉으로. 근데 휴니드 보시면 아직까지 완전히 다 안 내려오고 어느 정도에서 지켰죠. 밀리다가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밀리다가 마지막에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저도 들어가려고 생각하다가 참았습니다. 휴니드가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되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서 얘가 벌써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이 전쟁 관련한 뉴스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됐다는 것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오늘 그 북한 도발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갭으로 뜨는 바람에 밀려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북한에서 재차 도발을 하거나 미국에서 뭐 제재를 가한다거나 북한과의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빅텍보다도 오히려 휴니드를 잡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들어가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은 계속 관심 종목으로 두는 이유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북한하고 좀 뭐 심각한 뉴스가 나온다 하면 빅텍보다는 휴니드를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이고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가장 염려되는 게 그냥 저 믿고 했다가 잘못되고 나면 이제 괜히 손들이 나지 말 듣고 하다가 뭐 이런 쪽으로 돼버리면 제가 방송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지셔야 됩니다. 그냥 저는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밖에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잉글로드 랩이 갑자기 또 왜 이러죠? 이거는 그냥 그 호가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서 오늘 그 방송을 모두 마치고요. 저는 일단은 럿셀하고 잉글로드랩 이 두 종목으로 집중해서 매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